안녕하세요. 저는 90살의 은퇴한 의사입니다. 오랜만에 평생 환자들을 돌보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당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60대를 훌쩍 넘긴 어르신들께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병원이나 약국에선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이 내용을 환자들이 알면 매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럼 이제서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저 또한 엄청 고민이 많았지만 갑작스레 적게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제 호르몬니께서 당뇨로 고생하시던 모습은 제가 의사가 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점심 식사 후 혈당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식사 후에 혈당을 재고는 한숨을 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납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식사 후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심 식사의 비밀과 혈당 관리법을 발견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점심 식사로 주로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부분 당뇨 환자들이 자신이 먹는 게 당뇨에 위험한지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혈당이나 당뇨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직접 상담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90살 의사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기회 흔치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점심 식사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후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점심 식사에서 뭘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리면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장기적으로는 합병증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고요. 마치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모든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점심 식사가 잘못되면 저녁 혈당까지 모두 망가지는 거죠. 실제로 저는 연구에서 당뇨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점심에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먹은 그룹은 저녁까지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점심을 먹은 크루는 하루 종일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했어요. 그 차이가 무려 평균 40ml 나눴습니다. 여러분 절대 점심에 이것만은 피해야 하는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과일 주스.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를 점심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오렌지 하나에는 약 12개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오렌지 3개에서는 개가 필요해요. 그럼 한 번에 36에서 48개 당분을 액체 상태로 섭취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액체 상태의 당분은 씹는 과정이 없으니 포만감을 주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혈관으로 흡수되는 속도는 고체보다 3배에서 4배 빠르죠. 마치 혈관에 설탕물을 직접 주사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임상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매일 점심에 담근 사과, 샐러리를 갈아든 주스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6.8에서 8, 이로 급격히 올랐어요. 주스를 끊고 나서야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시리얼과 그래놀라. 점심의 시리얼, 특히 콘플레이크나 초콜릿 시리얼은 당뇨 환자에게는 독과 같습니다. 시리얼 한 그릇 약 30개는 보통 15에서 20개 설탕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우유까지 부으면 유당까지 추가되어 총 당분이 30글 넘어갑니다. 견과류와 오트밀로 만든 건강한 점심 식사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꿀, 메이플 시럽, 갈색 설탕으로 범벅된 당분 덩어리예요. 그래놀라 한 컵에는 무려 30에서 40개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한 번은 60대 여성 환자분이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먹는데 왜 혈당이 안 잡혀요? 라고 하시길래 식단을 물어봤더니 매일 점심에 유기농 그래놀라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걸 중단하고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40에서 170으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빵 종류. 점심에 편의점에서 사 먹는 크루아상, 단팥, 초콜릿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에서 만드는 잼 발린 토스트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식빵 자체가 이미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인데 여기에 잼까지 발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30분 내에 혈당이 200mg로 델을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상인도 150 이상 올라가고요.
이렇게 급격히 오른 혈당을 잡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 분비하면 2시간에서 3시간 후에는 오히려 저혈당이 와서 더 많이 먹고 싶어집니다. 네 번째, 바나나와 고당분 과일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고 점심에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26개 당분이 들어있고 특히 익을수록 당분이 높아져요. 점심 식사 후에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혈당이 30에서 5생atel는 쉽게 올라갑니다. 포도, 감, 곶감도 마찬가지로 점심 식사 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점심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제가 평생의 임상 경험을 통해 찾아낸 첫 번째 핵심 영양소는 바로 류신입니다. 류신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류신이 혈당 관리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류신은 3가지 방식으로 혈당을 계산합니다. 첫째,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류신은 근육세포의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해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포도당을 근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합니다. 마치 문이 잠금 장치를 더 민감하게 만들어서 작은 열쇠로도 쉽게 열리게 하는 것과 같아요. 둘째, 직접적인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류신은 췌장의 베타 세포를 직접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돕습니다. 단순히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혈당 상승에 맞춰 적절한 양의 인슐린이 나오도록 조절하는 거죠. 셋째,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류신은 엠토르라는 단백질 합성 경로를 활성화해서 근육량을 늘립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기초 대사율도 높아져서 혈당 관리에 유리해집니다. 실제 서울 삼성병원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병원에서도 당뇨를 예방하거나 악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체중 7% 감량을 매우 중요하게 꼽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절반만 맞느냐고요? 7% 체중을 줄여서 효과를 보는 당뇨 환자도 분명 있지만 한국인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체중을 줄이면 안 되는 말은 당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상당수가 이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마른 당뇨 환자는 뺄 살이 없어요. 체질량 지수가 23 이하인데도 당뇨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근육량을 늘려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50대 남성 환자분은 키 170cm에 몸무게 64kg, 겉보기에는 말랐는데 당화 혈색소가 7.8이었어요. 살을 빼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께 점심마다 두부밤보를 드시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6.2로 떨어졌습니다. 체중은 오히려 2kg로 늘었는데 혈당은 좋아진 거예요. 추가로 류신을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특히 점심에 류신을 섭취하면 점심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하루 종일 근육, 단백질 합성이 활발해져서 혈당 관리에 더욱 유리합니다. 한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에게 점심에 류신 5을 섭취하게 했더니 점심 식사 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20% 감소했습니다. 또한 저녁 혈당도 함께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심에 섭취하시면 좋을 두 번째 영양소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마그네슘 설명해 드렸죠. 점심,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는 것과 마그네슘 부족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특히 식후 혈당을 조절할 때 가장 필수적인 미네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많은 당뇨 환자에게서 마그네슘 결핍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임상에서도 자주 확인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신호 전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세포 표면에 수용체에 결합한 후 세포 내부로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필수적인 보조인자로 작용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포도당이 근육과 간에 저장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변환시키는 효소들이 마그네슘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부족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매일 점심 식사 후 혈당이 200에서 214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 2주 만에 180대로 떨어졌고 한 달 후에는 150 이하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심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개발한 공식이 있습니다. 단백질 25에서 30과 건강한 지방 10에서 15g, 그리고 포합탄수화물 20에서 30g, 마지막으로 식이섬유 5에서 10g. 왜 이 비율까요? 그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점심에 단백질 25에서 30g 섭취하면 류신을 약 2.5에서 4g 정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충분하죠. 건강한 지방 10에서 15근 호르몬 생성에 필요하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저녁 전에 간식을 찾지 않게 해줍니다. 복합탄수화물 20에서 30근 내와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공식을 적용한 구체적인 점심 메뉴를 알려드릴게요. 메뉴 첫 번째, 두부 스크램블 정식입니다. 두부 150개는 류신 3.2, 마그네슘 65mg 있습니다. 계란 1개에는 류신 0.8g 있습니다. 시금치 한 줌에는 마그네슘 26mg 있습니다. 아보카도 1개에는 건강한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현미밥 1분 공기는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메뉴로 류신 4g, 마그네슘 90mg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혈당 상승도 완만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메뉴 두 번째는 그리스 요거트 파워볼입니다. 무가당 그리스 요거트 150개는 류신 2.1g 들어 있습니다. 아몬드 20개에는 류신 1, 투기 마그네슘 75mg 있습니다. 호두 5개에는 마그네슘 15mg 있습니다. 블루베리 50개는 항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치아시드 한 큰술에는 식이섬유, 마그네슘 30mg 있습니다. 이 조합으로 류신 3, 설지 마그네슘 120mg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섭취 전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먹거나 거르는 것은 혈당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점심 식사를 거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 연구에서 당뇨 환자가 점심을 거르면 저녁 식후 혈당이 평균 30에서 40mg 대시 더 높게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식할 때 현명한 선택법, 직장인이나 외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점심 외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편의점에서 가능한 조합입니다. 삶은 계란 2개, 두유 견과류를 드시거나 그리스 요거트, 견과류, 치즈 조합 또는 닭가슴살 샐러드와 아몬드를 드시면 됩니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와 단백질, 박스, 계란, 치즈, 견과류를 드시면 됩니다. 또는 무과당 라떼와 견과류 머핀 설탕 적은 것을 드시면 됩니다. 절대 피해야 할 편의점도 있습니다.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입니다. 단팥과 초콜릿 우유입니다. 샌드위치와 과일 주스입니다. 추가로 음식만으로 충분한 류신과 마그네슘을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보충제 정보도 드릴게요. 류신 보충제 선택법 혐오에서 추출한 류신이 가장 흡수율이 좋습니다. 하루 3에서 5시기 정도 섭취하시면 되고 점심 식전이나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누에고치 실크 펩타이드를 추천합니다. 실크 펩타이드는 류신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혈당 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 보충제의 종류별 특성. 마그네슘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흡수율이 가장 좋고 위장 자극이 적습니다.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하루 200에서 400mg 정도 섭취하시면 되는데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 있으니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대별 맞춤 전략도 알려드릴 거 40대에서 50대 근육량 유지가 핵심입니다. 이 연령대부터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1.2에서 1, 5억그로 늘리고 특히 점심에 25에서 30개 고품질 단백질을 확보하세요. 60대 이상 소화력 고려한 부드러운 식사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두부, 계란, 생선 위주로 부드러운 단백질을 섭취하고 견과류는 잘게 부수거나 갈아서 드세요.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한 특별 관리도 중요합니다. 점심 식사가 잘못되면 당뇨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눈, 신장, 신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미세혈관 합병증이 생깁니다. 점심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하루 종일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합병증 진행이 빨라져요.
반대로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하면 혈관 건강도 개선됩니다. 류신과 마그네슘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서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피 검사를 했는데요. 당화 혈색소가 5.7이 나왔습니다. 7이면 아직 당뇨 2염, 즉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 나이에도 관리를 꽤 철저하게 하는 편인데도 아직은 완벽한 정상으로 돌아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몇 달 안에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 수치를 더 줄여서 완전한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여러분께 직접 인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혈당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매일 점심에 두부 100과 견과류 한 줌, 그리고 현미밥 반 공기로 구성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월 후 검사에서 얼마나 개선되는지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점심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뇨는 완치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적절한 관리로 정상인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올바른 점심 식사입니다. 내일 점심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이 2주만 제대로 해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점심 식사로 당뇨 없는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